로마 제국이 476년에 서부를 상실한 이후, 그리고 동로마가 무너진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누가 로마의 후예인지에 대해 분분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주장을 하든 그 옛날의 로마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지만 누가 진정한 로마의 후예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럽 문명의 틀을 마련한 국가이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말입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의 후예에 상당히 근접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주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진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로마는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지중해로 길게 뻗어나가는 반도입니다. 방어적인 이점도 상당한데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이 4807m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이 반도만 통일하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되었죠. 대한민국 역시 로마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삼면이 동해, 남해, 서해로 둘러싸여 있고요.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 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방어적인 이점이 상당한데요. 당장 압록강과 두만강이란 강이 흐르고 있어서 방어적인 요소가 크고요. 또 북쪽은 개마고원을 비롯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들이 있어서 전쟁을 했을 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로마와 마찬가지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로마는 원수정 시대 기준으로 24개 중동 속주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식량은 로마의 큰 힘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로마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식량과 생산물들이 로마로 수출되면서 로마의 국력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중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로마처럼 속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중동 지역이 한국의 주요 수출입 시장 중 하나인데요.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에너지 등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면서 중동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국군이 파병이 되어 아랍에미리트 연합 특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등 국방교류 협력, 유사시 제외 한국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상징적이고 막강한 무기로 글라디우스라는 단검이 있습니다. 로마군의 표준 제식 무장이자 주력 무기였습니다. 물론 로마군의 주력 무장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무기입니다. 실전용 도검인데도 길이가 이렇게 짧았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신체적, 기술적 한계와 군사적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당시에 재련 기술로는 튼튼한 긴 칼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평균적인 체구도 현대인들보다 작다 보니까 짧은 칼을 다루기가 편했을 겁니다. 또한 1대1 전투보다는 대군의 집단전을 상정한 용도로 만들어진 검인데요. 로마군이 전투를 할 때 한 손에는 큰 방패인 스쿠툼을 들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 짧은 단검이 필요했는데 찌르기에 최적으로 발달한 글라디우스를 이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상징적이고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죠. 오늘날 K9 자주포는 진심으로 국뽕 다 빼고 전세계 자주포들 가운데 최상위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물론 독일의 PGH-2000에 비하면 탄약 적재량이나 연사 속도, 사거리 등이 밀리긴 합니다만 성능에 비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PGH-2000 자주포를 한 대 살 때 K9 자주포로는 4대 이상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더 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의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을 사용하면 54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47톤에 달하는 무게에 비해 기동력도 좋은 편이라 47톤이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도 가능하고 고각 등판 능력도 보유한 무기입니다. 로마는 BC 510년경에 기존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450년 이후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공화정을 유지했고요. 이러한 로마 공화정은 후대 공화주의 이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왕이 없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히스파니아, 그리스에서 원로원 세력의 군대를 연파하며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로마 공화정은 종말을 고하고 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재정을 성립시키면서 로마 공화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1961년부터 군사정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까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1987년까지 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였죠. 로마에는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 제국 각지의 군대가 스스로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알렉산드르 세베루스가 죽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하는 사이에 49년간 18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 출신의 최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로 이어진단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도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이 로마 도로 덕분에 로마인들은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로마의 도로체계는 8만 킬로미터의 포장도로와 40만여 킬로미터의 길을 포괄했었습니다. 로마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도시를 중심으로 29개 정도의 거대한 군용 도로가 뻗어 있었죠. 심지어 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도로는 오늘날에도 일부 사용할 정도로 로마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501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고 넓은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입니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분명히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로마 제국은 이 도로를 만드는데 로마 군단병을 주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게 또 명예로운 일로 여겨져서 어떤 군단병들이 가도를 만들거나 수리했는지 등을 기념하거나 기록하는 비석을 옆에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군인이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병부대가 투입되어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험준한 산악지대와 다리내 고개, 몽다니 고개 등 난공사 건설을 주도하여 완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갈라진 바는 없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서쪽의 땅을 통치하면서 최종적으로 서쪽 제국, 즉 서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동로마 제국도 별개의 국가가 아닌 그저 편의상으로 로마 제국의 동쪽을 다스리는 황제의 구역을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부르게 된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의 두 아들은 서방 황제, 동방 황제로 분할 통치제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며 나뉘어지게 되었죠. 문제는 동로마는 국력이 꽤나 건실했고 더 좁은 국경을 방위해서 서로마보다 오래가긴 했습니다만,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 점령당하며 고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으로 통해 일제가 패망을 하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한반도에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이 한반도 북부에 소련 군정을 세우고 미국도 한반도 남부로 진주시켜 미군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를 얻지 못하고 분단이 된 채 독자적인 정부가 출범해오르게 된 겁니다. 이후 오늘날까지도 분단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죠? 역시 로마의 후예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로마와 한국의 비슷한 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